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나리오란 무엇인가의 제 4강 나눠보려고 해요. 인물 구축학인데요. 어떻게 인물을 구축하면 좋을까요? 정말 좋은 인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좋은 인물을 만들고 인물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은 인물을 만들 수 있나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 책 저자도 엄청난 많은 고민을 했대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한 영화가 시작되면 그 인물한테 집중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인물이 정말 중요한데 무엇이 좋은 인물을 만들고 인물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거에 답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고 첫 번째 한 가지 답을 찾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어떤 특질을 무엇인지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 혹은 보편적인 공포 같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사랑받기를 원하고 같은 사람을 옆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길 원하고 이런 모든 것 보편적으로 가진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주인공들, 좋은 인물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보편적인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래요. 그래서 시나리오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작가의 시나리오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좋은 인물의 특징 4가지를 찾았대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 기본적인 특질,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질들 중에서 좋은 인물이 가진 특질이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4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명확한 극적 요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일관된 태도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일정한 변화나 혹은 변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있는 인물은 좋은 인물인데요. 그러면 이 4가지가 있는 인물이 뭔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 4가지가 무엇인지 볼게요. 일단 극적 요구라는 거는요. 주요 인물이 드라마에서 얻고 획득하려는 것. 이제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델마와 루이스에서의 극적 요구는 그 인물들이 안전하게 어디를 가고 싶어 하나요? 멕시코를 가고 싶어 하죠. 그게 바로 극적 요구라고 합니다. 극적 요구라는 이처럼 이야기 스토리 전개상에서 등장인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게 이 영화 안에서의 목적이고 동기이고 그리고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는 주요 행위들이 바로 극적 요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극적 요구를 한두 문장으로 바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인물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델마 루이스에서 극적 요구는 안전하게 멕시코로 가는 것. 반지의 제왕에서 극적 요구는 뭔가요? 반지를 운명의 산으로 갖고 가서 그것을 만들어낸 불 속에 던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향해서 쭉 가잖아요. 그게 바로 극적 요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극적 요구가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언제 바꿔주셔야 되냐면 구성점 1에서 바꿔줘야 된대요. 이를테면 델마 루이스는 원래 산과 들을 보면서 여행을 가는 게 목표였는데 델마가 사람을 쏘고 나서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나요? 네, 멕시코로 도망가는 걸로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할렌을 죽인 후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극적 요구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신다면 먼저 처음부터 땅 때려놓고 시작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적어도 구성점 1에서는 이막이 시작될 때는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점쯤 가서 갑자기 극적 요구를 바꾸는 영화가 있을 때도 바꾸는 시나리오를 쓰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루즈해 보이고 이야기가 다소 뭐라고 해야 되지?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산만해져요. 그래서 약간 살짝 정말 고도의 기술을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좀 아마추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극적 요구를 갖고 가는 인물을 세팅하시면 가장 좋지만 만약에 중간에 바꿔야 된다면 구성점 1에서는 반드시 바꿔주시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인물을 구축할 때의
특징, 좋은 인물이 가진 특징은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관점이에요. 관점이라는 건 뭔가요?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물이 세상을 보는 방식 그대로가 바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갖추더라도 내 인물은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의 태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세상을 보는 방식에 색을 입히는 게 바로 인물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경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인물도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것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학생이라면 학생의 관점에서 어떤 사건을 볼 것이고 주부라면 주부의 관점에서 어떤 사건을 볼 거예요. 범죄자, 테러리스트, 경찰, 형사 모두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물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이게 그 사람을 나타낸다는 거죠. 관점이라는 것은 좀 특이한 게 옳거나 나쁘거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거나 나쁘거나 틀리거나 맞다가 아니라 장미 덩풀 속에 각각 다른 장미가 피듯이 각각 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고 독특한 우리 주인공만의 관점은 무엇인가? 정의롭지 못한 걸 보면 불로도 뛰어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돈이 우선인 사람인가? 등등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델마 루이스에서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나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남성 우월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살고 있고 여성이 어떤 주장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쏘아 죽이고 걔들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경찰에 이제 얘기를 해도 못 믿어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 그것이 인물이 자신의 관점을 극화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것을 인물의 관점이 극화되어서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런 관점을 정하실 때 말이에요. 실수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에 맞춰서 그 이야기로서 강화될 수 있는 관점이나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하셔야 돼요. 돈을 훔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관점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소중해 이런 다른 얘기를 넣으면 안 돼요. 돈을 훔치는 이야기를 하시려면 돈과 관련된 걸 해야 되니까 관점이 세상을 물질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보느냐 이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효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 속에 넣어버리면 그건 다른 이야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점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이 메인으로 가지고 가는 사건에 맞추어서 이 관점을 넣으셔야 돼요. 세상을 보는 관점을 세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바로 태도예요. 태도는 방식 또는 견해라고 정의할 수 있대요. 한 사람이 개인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감정이나 행동 양식이 바로 태도인데요. 태도는 지적으로 한 결정이에요. 어떤 결정을 해서 내가 지적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움직일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아까의 관점과는 달리 옳고 그름, 선과 악, 행복과 불행, 냉소와 순진함, 우월감과 열등감 등등으로 계속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지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인간성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 삶에 열광하는가 아닌가 태도를 통해 자신의 어떤 부분을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행동으로 표현되거나 말로 표현되거나 시각으로 표현된 것들이 바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델마 루이스 같은 경우에서 루이스의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가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여자가 아무리 억울한 얘기를 해도 여성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냐면 할례는 총으로 쏘고 할례는 강간을 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 정당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찰에 말하지 않고 튀는 것을 선택해요.
그게 바로 관점을 통해서 나온 태도라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럼 태도는 일관돼야 돼요. 만약에 이 캐릭터가 어떤 관점으로 나오는 태도가 누구 앞에서는 굉장히 정의롭고 그런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약하고 뭐 약간 비열하고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다 보면 가끔 삶에서 일관성 없이 행동할 때도 있지만 인물은 단 2시간 안에 자신이 무엇을 상징하고 말해주는 캐릭터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반되는 2개의 행동을 일관성 없이 해버리면 그 캐릭터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 2시간 안에 인물을 이해시키고 우리가 관객들이 인물을 정말 잘 안다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인물이 등장하는 순간마다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도란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인물의 다른 부분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라고 했을 때 얘 인물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걸 강화하거나 약화시키거나 혹은 그 안에 있는 숨겨진 다른 이면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헨리 제임스의 조명 이론을 말씀드릴게요. 인물이 원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인물들이 조명처럼 이 사람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뒷모습을 비추기도 하고 누구는 옆모습을 비추기도 하고 누구는 앞모습을 비추기도 하면서 인물의 다른 면을 조금씩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실 인물은 하나를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 그래서 세팅하는 조연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엄청 강한 모습과 약한 모습, 마음이 따뜻한 모습과 망설이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어떤 것을 주인공은 어떤 행위, 굵직굵직한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일관되게 해야 되고 그게 정반대되는 태도를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굉장히 예를 들면 완벽주의자적인 모습이 있다면 어떤 친구는 그가 굉장히 실수했던 순간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돼요. 어머 너 정말 왜 야 예전에 네가 아니구나. 완벽주의자처럼 하고 있는 인물을 보고 예전에 네가 아니네. 그때 맨날 계산 틀리고 했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주인공이 그럴 때도 있었지? 모르고 넘어가겠죠. 그럼 우리 관객들은 뭘 알게 되나요? 지금은 정말로 완벽주의자 같은 이 사람이 원래는 어땠다고요? 우리가 똑같이 평범하고 실수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면을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정말 완벽주의자인데 다른 데선 엄청 덤벙대고 여기서만 완벽하고 이런 걸 보여주자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바로 변형 내지 변화예요. 자, 이보다 더 좋은 인물이 항상 영화에서는 변화하는 인물을 그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인물의 성격적 결함을 정하고 그 결함이 영화가 끝났을 땐 성장되어서 다른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요. 혹은 성격이 바뀌지 않아야 되는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변형되어야 돼요. 어떤 변형이 있냐면 그 완전 올곧은 성격, 정말 우리가 좋은 정의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의 방법이 변형되는 거예요. 그 정의롭다는 것이 변형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테랑의 황정민 배우님이 연기한 그 형사 역할 같은 경우에는 성격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어떤가요? 그 사람은 굉장히 정의롭고 불의를 보면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도 뛰어드는 사람이죠. 근데 변화가 되지 않고 뭐가 되냐면 변형이 돼요. 그런 캐릭터 같은 경우는 변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방법이 바뀐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불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보이는 대로 때리죠. 나쁜 놈 만나면 시작할 때부터 때리고 나서 해결을 하는 거라면 이제 마지막에 유아인과 길에서 싸우는 장면에서는 CCTV 이런 걸 보고 정확하게 정당방위로 자기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성격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변형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요? 그 전까지는 다 일관적으로 일관적으로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시행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이 해결 안 됐던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이제 이 사람이 바뀌어서 자기 방법을 바꿔서 자기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을 어떤 장점을 실현시키는 걸로 변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바로 행위래요. 행동은 인물이고 인물은 행동이래요. 인물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캐릭터를 만드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대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사를 쓰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앞으로 전진시키고 인물의 주요한 것을 보여주고, 이 기능 중 하나라도 못하는 대사가 있으면 빼버리래요. 그럴 정도로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인물 자신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1번은 어머 나도 생각이 안 나네. 첫 번째 제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극적 요구, 두 번째는 개인적인 관점, 세 번째는 일관된 태도, 네 번째는 변화하고 혹은 변형을 하는 인물. 이렇게 구축을 하시면 여러분의 인물은 정말로 매력적인 인물이 돼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영화 하나를 오늘 선정하셔서 한번 봐보세요. 그 인물들이 어떤 점에서 변화하고 있거나 변형하고 있거나 일관성을 가지고 있거나 극적 요구를 표현하고 있거나 그리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요. 여러분의 글이 꼭 항상 잘 팔리는 글이 되길 항상 기원하고, 저도 어딘가에서 열심히 글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좋은 글 쓰면서 매일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뵙겠습니다.